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야, 경비, 너 귀 안 들려? 내 차 앞에 누가 주차했냐고? 당장 빼게 해! 아침 7시 경비실에서 순찰 준비하던 저한테 쏟아진 고함이었어요. 1203호 강태식 씨.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우리 아파트에서 갑질로 악명이 높은 인간이었어요. 입만 열면 소리를 지르고 경비원이든 청소원이든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손님, 차량 번호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려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소리를 질렀어요. 잠시만, 내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리라고? 늦으면 네 책임이야. 네가 물어낼 거야? 경비실 유리창이 떨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단지를 지나가던 다른 입주민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제 이름은 김종달. 올해 71살입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 사람이 고함치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제 거예요. 네, 개동 전체가요. 그리고 저 강태식이라는 사람, 제 세입자입니다. 그것도 월세 석 달째 밀리고 있는 세입자요. 왜 집주인이 자기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하냐고요. 그리고 왜 월세 밀린 세입자한테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참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쾌하게 끝났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배움이 짧아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는 일찍 접어야 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제가 맞이라 동생들 학비 벌어야 했죠. 15살에 녹번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야채 팔고, 그 다음엔 생선 팔고, 그 다음엔 잡화 팔고,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 가서 물건 떼오고, 하루 종일 팔고, 밤에는 장부 정리하고,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랬어요. 배움이 짧으니 한계가 있을 거라고, 글을 잘 못 읽으니 사업을 크게 못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숫자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암산이 빠르고 계산이 정확했거든요. 시장에서 물건 떼올 때 마진 계산하는 거, 손님이랑 흥정하는 거, 외상값 받아내는 거, 이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15살부터 했으니까 25 되니까 웬만한 대학 나온 사람보다 장사를 잘했어요. 25에 작은 철물점을 열었어요. 녹번 시장 골목에 3평짜리 가게였죠. 처음엔 망치, 드라이버 같은 거 팔았어요. 그런데 장사하면서 보니까 동네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허름한 집들이 헐리고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재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건물 올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시멘트, 철근, 파이프, 전선. 그래서 철물점을 건자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작은 공사판에 자재 납품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리어카로 배달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직접 끌고 다녔죠. 30살 되니까 트럭을 샀어요. 35에는 건자재 도매상으로 사업을 키웠고요. 직원도 5명 뒀어요. 그때부터 돈이 제대로 모이기 시작했죠. 제가 남들보다 잘한 게 뭐냐면 한 발 앞서 준비한 거예요.
동네가 개발되면 어떤 자재가 필요할지, 아파트가 올라가면 뭐가 팔릴지 늘 먼저 물건을 확보해뒀어요. 남들이 허둥대면서 물건 찾을 때 저는 이미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죠. 그러니 비싸게 팔 수 있었어요. 40의 첫 빌딩을 샀어요. 영등포의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조그만 건물이었죠. 사업하면서 번 돈 다 털어서 샀어요.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왜 안정적으로 장사하면서 돈 모으지 위험하게 건물을 사냐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장사는 내가 일해야 돈이 들어오지만 건물은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봤거든요. 제가 처음 장사 시작한 녹번시장 자리가 20살 때랑 40살 때랑 땅값이 10배가 뛰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죠. 진짜 돈은 땅에서 나온다는 거요. 45세 두 번째 빌딩을 샀어요. 50살에 세 번째. 그리고 IMF가 터졌죠. 97년 말에 나라가 거덜났잖아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났어요. 아니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났죠. 가진 거 다 팔아도 빚 못 갚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뉴스에 매일 나왔어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무섭긴 했죠. 솔직히 밤에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봤어요. 왜냐면 저는 빚이 없었거든요. 건물 살 때마다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샀어요.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가자는 주의였죠. IMF 터지고 급하게 부동산 파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저는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 털어서 부동산을 샀어요. 강남 땅, 경기도 땅, 서울 외곽 땅, 사람들이 헐값에 내놓는 걸 줍줍했죠. 미친 놈이라고 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냐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5년 후에 그 땅들이 2배가 됐어요. 10년 후에는 5배, 20년 후에는 20배가 넘게 올랐어요. 제가 IMF 때 2천만 원 주고 산 경기도 땅이 나중에 40억이 됐어요. 60 넘어서는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자식들한테 사업 넘기고 저는 임대 수입으로 편하게 살기로 했죠. 지금 제 이름으로 된 건 서울 강남의 아파트 여러 채, 경기도의 빌딩 몇 개, 지방의 토지까지. 솔직히 말하면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저도 잘 몰라요. 세무사가 알아서 관리하거든요. 대충 계산하면 수백억은 될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시장에서 같이 고생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돈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빌려줬어요. 친구니까. 근데 안 갚아요.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네가 돈 많잖아. 그깟 돈이 뭐가 아깝냐고. 새로 사귀는 사람들은 더 심했어요. 다들 뭔가 목적이 있더라고요. 사업 투자해달라. 보증 서달라. 손자 유학비 대달라.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돈을 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누라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각자 사느라 바쁘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전화도 잘 안 해요. 솔직히 저도 알아요. 얘들이 기다리는 건 제가 죽고 나서 받을 유산이라는 거.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었어요. 넓은 집에 혼자 앉아서 TV나 보고 저녁 되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움은 못 사요.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67에 결심했어요. 제가 가진 아파트 중 하나인 은평구 아파트의 경비원을 하기로요. 미쳤냐고요? 네, 좀 미친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지했어요. 왜 경비원이냐면요. 나이 들어보니까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진짜 사람이요. 제 돈 보고 다가오는 사람 말고 그냥 평범하게 인사하고 수다 떨고 밥 같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요. 경비원 하면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택배 받아주고 아이들 등하교 지켜보고 그게 하고 싶었어요. 재산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실소유주가 누군지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저는 그냥 평범한 경비 아저씨가 된 거죠. 처음 경비복 입던 날이 기억나요. 거울 보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수백억 재산가가 경비복을 입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돈 때문에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요. 저를 그냥 경비 아저씨로 봐줄 테니까요. 경비 일은 생각보다 고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단지 순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도와주고 택배 정리하고 여름엔 땀에 절고 겨울엔 손발이 꽁꽁 얼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니까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근데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등교하는 아이가 손 흔들어주고 할머니가 수고해요 한마디 해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죠. 같이 일하는 분들도 좋았어요. 경비 선임인 박철호 씨는 저보다 2살 아래인 69이에요. 평생 구로공단에서 공장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고 경비원 시작했다고 했어요.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새벽 순찰은 항상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나서고 저한테도 일 가르쳐 주면서 천천히 해요. 처음이니까 하고 다독여줬어요. 청소를 담당하는 이말순 씨는 65살 여자분이에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단지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분이죠.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화단 정리하고 남편을 45세 여의고 아들 2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대요. 식당일, 공장일, 청소일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늘 웃으면서 일해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요. 우리 셋은 금방 친해졌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도시락 먹고 쉬는 시간에 경비실에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이 들었죠. 철호 씨는 손자 자랑을 자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잘한다고. 말순 씨는 아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했다가 망해서 빚이 있다고. 저는 그냥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별로 안 했죠. 말하면 복잡해지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에 유난히 갑질하는 입주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1203호에 사는 강태식이라는 사람이에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인데 입만 열면 소리를 질러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은 경비원이든 청소원이든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반말에 고함에 막대해요. 처음 만난 건 제가 경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택배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벌개져서 화가 단단히 난 표정이었죠.
야, 경비, 내 택배 어디 있어? 분명히 오늘 온다고 했는데 왜 없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손님, 성함이랑 호수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1203호 강태식. 빨리 찾아봐. 택배 장부를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손님,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안 왔다고? 니들이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도착하면 바로 문자 드리고 있어서 문자? 문자를 왜 믿어? 니들이 딴 데 빼돌린 거 아니야?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어요. 손님, 저희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야, 태도가 왜 그래? 손님한테 대드는 거야? 네가 뭔데 말대꾸야? 결국 택배는 오후에 도착했어요. 배송 지연이었던 거죠. 근데 사과는커녕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거의 매주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주차 문제로 난리를 쳤어요. 자기 구역에 다른 차가 잠깐 섰다고 경비실로 쳐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야, 이거 누구 차야? 왜 내 자리에 있어?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확인은 무슨 확인? 당장 빼! 안 빼면 내가 그 차 긁어버린다! 철호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손님, 잠시만요. 제가 바로 연락해 볼게요. 잠시만, 내가 지금 차 빼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리라고? 니들 월급 누가 주는 줄 알아? 내가 내는 관리비로 니들 월급 나오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관리비로 월급 나온다고? 이 아파트 관리비 총액을 다 모아도 내 한 달 임대 수입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말순 씨도 그 사람한테 많이 당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말순 씨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눈이 벌겋게 부어 있더라고요. 울었던 거예요. 말순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닌데 말해봐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순 씨가 입을 열었어요. 1203호 그 양반이요. 오늘 아침에 복도 청소하는데 빗자루 소리가 시끄럽다고. 문 열고 나와서 나와서요? 빗자루로 때리려고 했어요. 뭐요? 휘두르는 거 피했어요. 안 맞았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눈빛이. 다음에 또 시끄럽게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르신을 때리려고 해요? 빗자루를 휘둘러요? 이건 폭행 미수잖아요. 말순 씨, 신고해요. 이건 범죄예요. 아유, 그냥 참아요. 괜히 일 커지면 저만 손해예요.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들 참고 일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폭행을 당할 뻔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후로도 강태식 씨의 갑질은 계속됐어요. 경비실에 와서 에어컨 틀지 말라고 했어요. 전기세 아깝다면서요. 35도 넘는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어떻게 일하라는 건지.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자기 쓰레기는 따로 치워달라고 했어요. 손 더럽히기 싫다면서 문 앞에 두면 가져가라고요. 그게 무슨 호텔 룸서비스도 아니고, 심지어 한 번은 철호 씨한테 자기 차 세차하라고 했어요. 경비원 월급에 그것도 포함돼 있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철호 씨가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그럼 네 월급에서 깎아야겠네 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었어요. 참다
저도 한 번은 말했어요. 강 선생님, 세차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뭐? 업무가 아니라고? 네가 뭔데 업무를 따져? 시키면 하는 거야. 싫으면 나가 네 대신 일할 사람 줄 섰어, 알아? 그 순간 정말 말해버릴까 했어요. 이 아파트 주인이 나라고, 너야말로 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었어요. 강태식 씨는 월세를 석 달째 안 내고 있었거든요. 제 아파트를 관리하는 세무사한테 정기 보고를 받는데 거기서 알았어요. 사장님, 은평구 아파트 1203호가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석 달째입니다. 총 900만 원이요. 이유가 뭐래요? 사업이 좀 어렵다고요. 다음 달에 몰아서 내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달에도 똑같이 말하고 안 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사업이 어렵다면서 어떻게 사나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비 일하면서 유심히 지켜봤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제가 경비 시작하고 2달쯤 됐을 때 새 차를 뽑았어요. 그것도 외제차, 독일 차예요. 7천만 원짜리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경비실 앞에 세워놓고 어때, 멋지지 하면서요. 월세 밀린 사람이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요? 주말마다 골프 가방 들고 나가요. 골프장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한 번 가면 3, 40만 원은 깨져요. 월세 밀린 사람이 골프를 쳐요? 가족들이랑 외식도 자주 해요. 저녁 때 보면 마누라랑 아들이랑 셋이서 나가요. 옷도 좋은 거 입고 분위기 보면 싼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월세 밀린 사람이 외식을 그렇게 자주 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안 내는 거였어요. 집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습게 본 거죠. 독촉 몇 번 하다가 말겠지. 월세 좀 밀려도 쫓아내지는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반드시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데 경비원들도 참석하라고요. 중요한 안건이 있대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입주민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태식 씨였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더라고요. 어쩐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니. 회장이라서 자기가 이 아파트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거였어요. 강태식 씨가 서류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 안건은 관리비 절감입니다. 경비 인력을 줄이고 청소 인력도 줄여서 관리비를 낮추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강태식 씨가 계속 말했어요. 현재 경비원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청소 인력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 연간 1,000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관리비라도 아껴야죠. 한 입주민이 물었어요. 그럼 누가 나가나요? 강태식 씨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연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야죠. 저기 김종달 씨, 나이가 71라면서요? 솔직히 이 나이에 무슨 경비를 해요? 젊은 사람 뽑아야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이말순 씨도요. 65이면 이제 쉴 나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으로 교체합시다. 말순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일자리가 그분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저로서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한 입주민이 손을 들었어요. 50대 여자분이었어요. 잠깐만요.
강 회장님, 그렇게 갑자기. 자르면 어떡해요?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먹고 사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비 절감이 우선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그럼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자선단체예요. 돈 아끼자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강태식 씨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강태식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 경비원이 할 말이 있어? 뭔데, 해봐. 저희를 자르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아파트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강태식 씨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실소유주? 그게 뭔 상관이야? 법인 소유인 건 알지만 그게 왜? 그 법인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어차피 관리는 관리회사가 하고, 우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였죠. 언젠간 쓸 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요. 이 아파트 소유 법인의 대표가 바로 접니다. 김종달.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강태식 씨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뭐라고? 이 아파트 4개 동 전체가 제 소유입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는 저예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경비원이. 진짜야.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강태식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경비원이 어떻게 아파트를 소유해? 저는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 법인명,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김종달, 주민등록번호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맞다는 걸 아실 겁니다. 등기부등본이 입주민들 손에서 손으로 돌았어요. 사람들 표정이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바뀌더라고요. 강태식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어쩌긴요. 그동안 강 선생님이 저희한테 하신 행동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택배 없다고 도둑 취급한 거, 세차하라고 강요한 거, 에어컨 끄라고 한 거, 말순 씨한테 빗자루 휘두른 거, 전부요. 강태식 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제가 집주인인 줄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요? 집주인이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경비원이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강 선생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1203호 월세요. 석 달째 밀리셨죠? 강태식 씨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사업이 어려워서 못 낸다고 하셨는데 2달 전에 새 차 뽑으셨더라고요. 외제차 7천만 원짜리라고 자랑하시던데 주말마다 골프도 가시고요. 가족들이랑 외식도 자주 하시고.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이 강태식 씨를 쳐다봤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내시는 거죠?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습게 보신 거죠? 독촉 좀 하다가 말겠지. 설마 쫓아내지는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강태식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만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요. 월세도 안 내시면서 경비원한테는 세차하라고 하시고 청소하시는 분한테는 빗자루 휘두르시고
관리비 연체하시면서 연체료 빼라고 소리 지르시고 몇몇 입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강태식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그러셨죠? 월급 받는 주제에 말대꾸냐고. 근데 강 선생님, 제가 받는 경비 월급보다 강 선생님이 밀린 월세가 더 많아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입주민들 사이에서요. 강태식 씨 얼굴은 더 빨개졌죠. 이게 무슨 망신이야? 강태식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난 몰랐단 말이야. 집주인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 그러니까요. 집주인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힘없어 보이면 함부로 하고 힘있어 보이면 굽신거리고, 그게 사람 대하는 태도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입주민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본인들도 찔리는 게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저는 나이 들어서 사람이 그리워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알았어요. 세상에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요. 저는 철호 씨와 말순 씨를 바라봤어요. 철호 씨는 평생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정년 퇴직하고 경비 일 시작해서 새벽 순찰 한 번 안 빠지고 다니세요. 말순 씨는 남편 일찍 여의고 아들 둘 홀로 키우신 분이에요. 새벽 4시에 나와서 이 단지 구석구석 청소하세요. 이런 분들을 나이 많다고 자르자고요? 입주민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몇 분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경비 인력 축소 안건은 부결입니다. 집주인으로서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할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강태식 씨. 네. 밀린 월세 900만 원, 이번 달 말까지 안 내시면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저 아파트 살면서 경비원한테 갑질하시고 월세는 안 내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집주인으로서요. 강태식 씨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철호 씨와 말순 씨가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종달 씨 아니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은 무슨, 그냥 종달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사이에 뭘. 말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 오늘 잘릴 줄 알았어요. 이 나이에 또 일자리 찾으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잘리긴요. 말순 씨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앞으로도 쭉 같이 일해요. 철호 씨도 손을 꽉 잡더라고요. 종달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먼.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진작 말했으면 우리가 더 편했을 텐데. 말하면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 말고 그냥 저를 보고 친해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랬구만. 우리 셋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때 말순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 근데 종달 씨 혹시 성함이 김종달 맞죠? 네, 왜요? 저 혹시 어렸을 때 은평구 살았어요? 네. 태어나서 25까지 은평구 녹번동에서 살았어요. 말순 씨 얼굴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녹번동 어디요? 녹번시장 근처요. 그때 거기서 철물점 했거든요. 말순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나 종달이.
철물점 종다리. 네. 저를 아세요? 나야 나. 말순이. 녹번시장 떡집 말순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녹번시장 떡집, 그때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그 떡집이요? 할머니가 떡 만들고 손녀딸이 배달하던? 맞아. 그게 나야. 내가 떡 배달하면 종다리 네가 항상 말 걸고 농담하고 그랬잖아. 기억이 났어요. 20살 무렵 녹번시장에서 철물점을 할 때였어요. 옆집 떡집에 예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떡 배달을 다녔죠. 저는 늘 그 아가씨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떡 사러 가면 일부러 말을 걸고 농담도 하고, 그때 그 아가씨가 바로 말순 씨였어요. 어머나, 말순 씨가 그 말순이었어요? 그럼. 나 그때 종다리 좋아했어. 뭐요? 진짜야. 종다리가 늘 웃으면서 말 걸어주잖아. 떡 배달 가면 괜히 설레고 그랬다니까. 그때 고백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데. 철호 씨가 옆에서 웃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인연이야? 50년 만에 다시 만났네. 52년이지 내가 23세 시집 갔으니까. 그때 왜 말 안 했어요? 좋아한다고. 에이, 그때 내가 어떻게 먼저 말해.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종다리는 장사하느라 바빴잖아. 나도 시집 가야 했고. 아이고, 우리는 한참 동안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녹번시장 이야기. 그때 사람들 이야기.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 5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강태식 씨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 만에 밀린 월세 900만 원을 전부 냈어요. 현금으로요. 저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철호 씨나 말순 씨한테도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하고요. 한 번은 경비실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걔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네요.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파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입주민들이 경비원이나 청소원한테 더 친절해졌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부쩍 늘었죠. 작은 변화지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경비원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해서요. 아침에 출근하면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택배 정리하고 단지 순찰하고 힘들지만 행복해요. 철호 씨, 말순 씨와 매일 점심 같이 먹고 쉬는 시간에 차 마시며 이야기해요. 특히 말순 씨와는 50년 전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때 종딸이 내가 철물점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잖아. 나 그 노래 들으러 일부러 철물점 앞으로 돌아다녔어. 진짜요? 몰랐네. 알면 안 되지 창피하게. 웃음이 나요. 50년 전에는 말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편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그 많은 돈 있으면서 왜 경비원을 하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의 온기, 진심 어린 인사,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저한테는 돈보다 귀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기억하세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경비원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청소원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고향에서 온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